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네, 저희가 1화에서는 테더, 그리고 2화에서는 서클을 보면서 이 디지털 달러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그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발행에 대한 이야기였죠. 오늘은 바로 그 다음 단계 이야기입니다. 만들어진 디지털 달러가 이제 우리 실생활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중심에 바로 오늘 다룰 기업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2025년의 코인베이스는 이제 우리가 알던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는 거죠. USDC라는 디지털 달러를 실제 세상에 쫙 유통시키고 결제하게 만드는 일종의 거대한 금융 레일로 진화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이 흐름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결론부터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 좋네요. 2025년엔요, 코인베이스가 USDC를 금고에 그냥 쌓아두는 자산에서 이제 지갑에서 바로 쓰는 결제, 정산 도구로 성공적으로 변신시킨 첫 해였습니다. 쌓아두는 것에서 쓰는 것으로. 네. 그리고 2026년은 그 성공의 불씨가 이제 세 군데의 전혀 다른 영역으로 확 번져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확산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커머스, 그리고 기업 간 지급 결제, 마지막으로 규제의 표준화. 이 세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쌓아두는 자산에서 쓰는 도구로의 전환. 와,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그럼 그 기반이 된 2025년의 구체적인 성과들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코인베이스가 대체 뭘 했길래 그런 평가를 받는 건가요? 2025년의 변화는 아주 명확한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USDC 결제를 세계 최대 커머스 플랫폼 중 하나인 쇼피파이에 직접 연결했다는 겁니다. 쇼피파이요? 네, 2025년 6월이었죠. 쇼피파이가 자사의 핵심 결제 시스템 쇼피파이 페이먼트에 USDC 결제를 초기 접근, 그러니까 얼리 액세스 형태로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잠깐만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부터 웹사이트 보면 비트코인 결제 이런 버튼들 네네, 있었죠. 종종 보였거든요. 이번 쇼피파이의 도입이 그거랑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이게 그냥 결제 옵션 하나 더 생긴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오, 일단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모든 결제가 코인베이스가 만든 베이스라는 네트워크 위에서 거의 즉각적이고 아주 저렴하게 처리된다는 점이고요. 더 중요한 사업적인 의미는 쇼피파이라는 거대 플랫폼에 기본 결제 인프라의 일부로 USDC가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프라의 일부로. 네, 외부 결제 대행사를 거치는 게 아니라 쇼피파이가 원래 제공하는 핵심 결제 옵션 중 하나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 일부 마니아의 결제 수단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커머스의 공식적인 정산 레일 중 하나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프로그램에 외부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거랑 운영체제의 아예 기본 기능으로 탑재되는 것의 차이? 뭐 그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차이죠. 알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변화였다면 두 번째는 뭐였나요? 두 번째 성과는 그 쇼피파이와의 협력에서 얻은 기술이랑 노하우 있잖아요. 네. 그걸 결제 스택이라는 하나의 완지 제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2025년 6월에 코인베이스 페이먼트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됐어요. 결제 스택을 제품으로 만들었다. 이게 조금 와닿지가 않는데 다른 기업들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쇼피파이라는 플래그십 매장을 딱 열어서 보세요. 우리 기술이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네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 가게에 이런 결제 시스템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일종의 프랜차이즈 키트를 팔기 시작한 거랑 똑같습니다. 와, 프랜차이즈 키트. 비유가 재밌네요. 네, 이 코인베이스 페이먼트 키트만 있으면 다른 커머스 플랫폼이나 마켓플레이스들이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을 하나도 몰라도 클릭 몇 번으로 USDC 결제 시스템을 자기 서비스에 바로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술적인 복잡함은 코인베이스가 다 알아서 처리해주고 파트너사들은 연중무휴 24시간 즉시 정산이라는 그 핵심 가치만 딱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25년에 코인베이스는 USDC를 유통시키는 제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와,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네요.
하나의 멋진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 성공을 다른 곳에서도 복제할 수 있는 도구를 팔아서 생태계를 넓힌다. 이건 완전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공식 아닌가요? 네, 전형적인 방식이죠. 좋습니다. 커머스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그 연결 방식을 제품화했다. 그럼 세 번째 성과는 뭐였죠? 세 번째는 그 파이프라인의 적용 범위를 개인 간 혹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넘어서 기업 간 지급 및 정산, 즉 B2B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확장했다는 겁니다. 2025년 10월에 코인베이스의 기업용 서비스인 코인베이스 비즈니스에서 글로벌 페이아웃이라는 글로벌 지급 기능을 공개했거든요. 네. 여기서 정말 판도를 바꿀 만한 혁신이 나왔어요. 뭐냐면 기업이 USDC를 보낼 때 상대방의 그 복잡한 블록체인 지갑 주소가 아니라 그냥 이메일 주소로 보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이메일로요? 그럼 돈 받는 사람이 암호화폐 지갑이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항상 암호화폐 쓰려면 지갑 설치부터가 제일 큰 허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 허들을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수령자가 지갑이 없어도 이메일을 받고 링크를 클릭하면 아주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코인베이스 계정을 만들고 USDC를 받을 수 있게 그 온보딩 과정 전체를 코인베이스가 자동화했어요. 와,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에 있는 프리랜서 디자이너한테 한 500달러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기존 국제송금은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도 며칠씩 걸리고 상대방의 복잡한 은행 정보도 다 알아야 했잖아요. 맞아요. 머리 아프죠. 근데 이 기능을 쓰면 그냥 그 디자이너의 이메일 주소로 500USDC 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뭐 크리에이터한테 수익 정산하거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팀원들한테 월급 주는 기업들한테는 거의 마법 같은 기능이죠. 지갑이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던 생태계에 이제 이메일 주소만 있는 사람까지 다 끌어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그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네요. 저도 예전에 해외에 계신 분이랑 일하면서 대금 정산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이 여러 번 있거든요. 이게 기술 시연을 넘어서 실제로 잘 작동한다면 이건 더 이상 뭐 암호화폐 상품이 아니라 와이즈나 딜 같은 글로벌 송금 정산 서비스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는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코인베이스의 최종 목표일 겁니다. 이야, 흥미롭습니다. 커머스, 결제 제품화, 그리고 기업 정산까지 2025년에 정말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네요. 그럼 이런 전략적인 변화들이 실제 코인베이스의 사업 성과, 그러니까 숫자로도 증명이 됐나요? 물론입니다. 이런 변화는 그냥 우리 이런 거 할 겁니다 하는 비전 제시가 아니라 코인베이스의 재무제표를 직접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3분기 주주 서한을 연속부로 보면요. 회사의 주요 성과 지표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매출과 플랫폼 내 평균 USDC 잔고가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비중 있게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이건 더 이상 USDC가 뭐 부수적인 사업이 아니라 거래 수수료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는 핵심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매출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구조로 발생하는 건가요? 거래 수수료랑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요? 네, 완전히 다른 수익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코인베이스는 USDC 발행사인 서클과 수익 배분 계약을 맺고 있어요. 아, 그렇죠. 고객들이 1달러를 맡기면 1USDC가 발행되는데 서클은 이 예치된 실제 달러를 미국 단기 국채 같은 아주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해서 이자를 받습니다. 바로 이 이자 수익을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나눠 갖는 구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페이어스 같은 좋은 제품으로 USDC 사용자를 늘리면 그럴수록 플랫폼에 쌓이는 USDC 잔고가 늘어나고 그렇죠. 그럼 그 이자 수익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와, 이거 거래량 변동에 따라 춤추는 수수료 수입보다 훨씬 안정적이겠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안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2025년에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의 성과가 정말 단단했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이 기반 위에서 2026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2025년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서 2026년 전망 역시 세 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망은요. 아까 말씀드린 커머스 결제 영역이 이제 실험 단계를 끝내고 본격적인 확산 단계로 들어갈 거라는 점입니다. 확산 단계. 네, 2025년에 쇼피파이가 초기 접근 형태로만 서비스를 열었다는 건 일종의 시장 테스트자 신호탄이었던 거죠.
보통 IT 서비스에서 이런 식으로 출시하는 건 다음 해에 적용 범위를 확 늘리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 강하거든요. 확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의미할까요? 그냥 USDC 결제 받아주는 쇼핑몰이 늘어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양적인 확산은 기본이고요. 질적인 심화가 함께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미국 내 일부 상점에서만 가능했다면 2026년에는 캐나다, 유럽 이런 다른 국가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아, 또 달러 기반의 USDC뿐만 아니라 유로 기반의 EURC 같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 옵션이 다양해질 수도 있고요. 이 변화가 갖는 진짜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 신기한 코인 결제가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 쇼핑할 때 보는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옆에 나란히 놓이는 보편적인 글로벌 정산 옵션 중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전망은 B2B, 즉 기업 간 지급, 정산이 2026년에 본 게임이 될 거라는 점이었죠. 이 부분은 아까 잠깐 나왔지만 사실 시장에는 이미 와이즈나 페이팔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 시장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는 뭐라고 보시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한 시장이죠. 코인베이스의 무기는 속도와 비용, 그리고 프로그래밍 가능성, 이 세 가지입니다. 프로그래밍 가능성이요? 네,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은 여러 중개은행을 거치면서 느리고 비쌌잖아요. YG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이 문제를 많이 해결했지만 여전히 각 나라의 금융 시스템이나 휴일에 종속된다는 한계가 있죠. 반면에 USDC는 인터넷만 되면 어디든 24시간 365일 몇 초 만에 거의 수수료 없이 도달합니다. 이게 속도와 비용의 우위고요. 속도와 비용은 이해가 갑니다. 프로그래밍 가능성은 어떤 의미죠? 바로 이게 기존 핀테크와 차별화되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의 코인베이스는 기업들이 단순히 돈만 보내는 걸 넘어서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스마트 계약 기반의 정산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 가령 디자이너가 작업물을 업로드하고 클라이언트가 승인 버튼을 누르는 즉시 계약된 1000USDC가 디자이너 이메일로 자동 발송된다 같은 흐름을 코드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결제 링크를 보내서 대금을 청구하는 기능,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보내는 반복 지급 설정, 또 기업 회계 시스템과 직접 연동되는 API 제공 같은 이런 전문적인 기능들이 대거 추가되면서 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망은 규제에 대한 것이었죠. 보통 규제는 혁신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코인베이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흥미롭네요. 네, 정확합니다. 2026년의 규제 환경은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할까 허용할까 같은 거대한 담론보다는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과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해가 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어떤 자산을 담보로 가져야 하는지, 거래소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같은 세부 규칙들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규칙들이 오히려 사업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코인베이스 같은 선도주자에게는 이게 거대한 해자, 즉 성벽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해자요? 네, 이런 국면에서는 복잡한 규제 준수, 즉 컴플라이언스를 완벽하게 이행하고 심지어 그걸 서비스의 일부처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지거든요. 코인베이스는 이미 결제 스택이나 비즈니스 지급 솔루션을 통해서 기업 고객들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어설픈 플레이어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코인베이스처럼 준비된 기업은 오히려 신뢰를 얻어서 더 많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잡한 규제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어주는 겁니다. 와, 정말 명쾌한 분석입니다. 커머스의 확산, B2B의 본격화, 그리고 규제의 기회화. 이 전망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코인베이스는 지금과는 정말 다른 회사가 되어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전망들이 정말 현실이 되는지 저희 청취자분들이 2026년 한 해 동안 뭘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26 코인베이스의 진화를 평가하실 때 이 세 가지만큼은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쇼피파이의 USDC 결제 적용 범위가 실제로 유의미하게 넓어지는가, 초기 접근 딱지를 떼고 더 많은 상점, 더 많은 국가로 확대되는지,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두 번째,
기업 지급정산 서비스인 글로벌 페이아웃의 실사용 지표가 의미 있게 성장하는가? 단순히 기능 출신 있음 말고요.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관련 처리액이나 사용 기업 수가 공개되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실제로 성장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인베이스의 재무 지표,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 매출과 플랫폼 내 USDC 잔고가 구조적으로 계속 증가하는가. 이것은 앞선 두 가지 활동이 정말 돈이 되는 사업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추적하신다면 2026년 코인베이스의 방향성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쇼피파이의 결제 범위, 글로벌 페이아웃의 실사용 지표, 그리고 재무제표상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매출과 잔고 꼭 기억해두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1, 2화에서 다뤘던 테더와 서클이 디지털 달러라는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는 조폐공사 이야기였다면 네. 오늘 다룬 코인베이스는 그 디지털 달러가 세상 곳곳을 흐를 수 있도록 고속도로와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는 금융 인프라 건설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폐를 만들어도 그게 쓰일 수 있는 유통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코인베이스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화폐 발행만큼이나 유통망 구축이 중요하다. 와, 정말 완벽한 요약이네요. 네. 코인베이스를 이제 단순 거래소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거, 오늘 아주 새로운 관점을 얻어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좀 더 깊이를 더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